풀려 있어? 봐봐. 풀려 있어. 어디까지 풀라 그랬어? 쌤 다 풀라 그랬지? 여기까지. 연습 문제는 풀라고 안 했어요? 거짓말. 풀라 그랬지? 연습 문제까지 다 풀라 그러지 않았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그래? 안 한 거 아니고? 알았어. 봅시다. 탄젠트 함수 우리 간단하게 좀 보고 개념 설명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풉시다. 탄젠트 y는 탄젠트 x. 쌤이 사인 그래프는 그려줬잖아, 여러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그냥 퉁쳐버렸잖아. 평행이동하면 된다. 기억나? 맞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x부터 한번 봅시다. 근데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탄젠트 x, 저 탄젠트 함수랑 사인 코사인의 함수랑 다른 점들이 분명하게 있잖아. 그죠? 뭐 주기도 다를 테고 대칭성도 좀 다를 테고, 그죠? 그리고 탄젠트 함수만이 갖는 특징도 있지. 무슨 선이 있냐면 점근선, 그런 게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왜 있는지 알아? 점근선이? 탄젠트 함수는? 왜 존재하는지? 잘 기억 안 나지? 말할 수 있어? 왜 있어? 봐봐. 예전에 중학교 때 삼각비 공부할 때 탄젠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4분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4분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 응?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4분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쳐봐. 그 다음에 탄젠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응? 여기다 이제 직선을 하나 그어. 동경이라고 하지, 우리는. 동경을 이렇게 하나 그어. 그래서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이렇게 부르자. 알겠죠? 되지? 그럼 요 빗변의 길이도 얼마냐면 1이겠지. 그랬을 때 탄젠트랑 코사인, 사인 이런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공부하거든, 중학교 때. 사인은 뭐라고 하냐면 요 점 있지, 교점. 그놈의 y좌표가 사인이에요. 1분의 y좌표 이렇게. 맞죠? 코사인은 1분의 x좌표 이렇게. 그지? 탄젠트는 아이디어가 좀 다른데 탄젠트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4분원이 x축과 만나는 교점 있죠, 여러분. 여기. 응? 얘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을 하나 긋는 거야.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죠? 그럼 요 밑변의 길이가 현재 얼마야? 1이지. 돼? 여기는 직각인 거고. 이렇게. 괜찮지? 그럼 요 노란 삼각형을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정의하면 1분의 높이가 탄젠트 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곧 탄젠트 x 값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해돼? 괜찮지? 이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살짝 키워볼게, 쌤이. 조금 더 키워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각의 크기를 키우면? 그러면 보조선이 조금 더 길어지게 그려지지,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보조선이 조금 더? 맞아? 그럼 이번에는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가 곧 탄젠트 x가 되는 구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괜찮지? 되죠? 해놓고 이제 동경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살살살 키워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1로 딱 정해져 있잖아. 최대값이 1로 딱 정해져 있잖아. 탄젠트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응? 이 높이가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을 때마다. 그지?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뭐냐면 x의 값이, x는 이 각의 크기야, 여러분.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 x의 값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삼각형이 이루는 높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돼? 커져버려. 그지 않아?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삼각형이 더 가파라지면서 높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해돼?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 x가,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랑 완전히 일치해버리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아. 평행선이 그어져 버리잖아. 얘랑 얘랑. 이해돼? 그러면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그 말은 이 x자리에 2분의 파이, 다시 말해 90도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점근선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괜찮지? 오케이? 자,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현재 상황을 x값과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응?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 x축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0이었다고 쳐봐봐. 지금 y는 탄젠트 x를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걸 그리고 있는데 x가 만약에 0이었다고 쳐봐봐.
응? 그러면 삼각형이 뭐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 곧 탄젠트 0이 얼마? 0 그렇게 찍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게끔 그림이 그려지겠지. 되죠?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 x의 값을 90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는 거지. 되죠? 그랬을 때 이 높이가 다시 말해 탄젠트 x 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증가한다고. 그지? 근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양의 무한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어? 이런 말이야. 되죠? 오케이? 괜찮지? 안 어렵지?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어떻게 그리냐? 간단해 여러분. 2분의 파이를 넘어가잖아 이렇게. 동경이 90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이 무슨 값이 나와? 양수, 음수 중에?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살짝만 넘어가면 삼각형이 엄청 가파른 삼각형이 그려지거든. 90도를 살짝 넘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높이는 여전히 절대값은 어때? 크지. 말하는 거 이해돼? 근데 양수, 음수?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고. 음수고 절대값은 크고. 괜찮아? 여기서 이제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점점 키워. 그러면 이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살살살 돌겠죠. 그러면 내가 보조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높이는. 절대값은 작아지고 있다고. 음수인데. 그지? 그러다가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가 딱 되는 순간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값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되죠? 괜찮지? 응? 그래서 이게 한 주기예요. 알겠지? 왜 얘가 한 주기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반 바퀴지. 반 바퀴를 돌리잖아요, 동경을.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가 살살살 커졌다가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게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3, 4분면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이 또 무슨 수니까? 양수잖아. 3, 4분면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삼각형이 이제 또 그려진다고. 이와 같은 삼각형이. 이해돼?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짜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한 주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러 주기의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를. 응? 얘가 이제 2분의 3파이 이렇게 점근선. 괜찮아? 되죠? 이쪽도 그릴 수 있겠지? 반주기만 더 그리면 이렇게. 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림이 좀 어색한데? 그죠? 여기 첨점 아니다 얘들아? 매끄럽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되죠? 괜찮지? 그지? 그래서 저번에 한 것처럼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정의역, 치역,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알겠죠? 오케이? 첫 번째 정의역부터 한번 해봅시다.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이야기해줘 뭐 이런 말이잖아. 그치?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잖아. 방금 보니까 2분의 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 2분의 3파이도 못 들어가죠. 2분의 5파이도 들어갈 수가 없지. 저 x자리에.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라고 해줘야 돼? x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 2분의 파이 더하기 몇 파이? 일반각으로 n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 걔네들이 다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되죠? 오케이? 두 번째, 치역은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보니까 아까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음의 무한대까지 쭉쭉 다 가질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값이 없어. 괜찮지?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 전체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되겠다. 괜찮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요 함수만의 특징이 있었지. 무슨 선이 존재한다고?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거지. 이 함수만의 특징으로서. 그죠? 점근선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겠지. 이게 왜 존재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 이 x에 누가 못 들어가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못 들어가니까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점근선을 구해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이 B급만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이 B급만 걷어내면 그냥 그게 점근선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안 어렵죠? 그지? 이거 엄청 쉬운데 간혹 가면 내가 이거 진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엄청 쉬운데도 내가 점근선을 구해줘라고 하면 놀랍게도 잘 못 구해. 해봐봐 여러분. 내가 이 함수에 점근선을 구해주세요 이랬어. 구해보세요.
점근선이라는 건 이렇게 써줘야 돼. x는 이렇게 나와야 돼. x는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야 돼. 구해봐봐 여러분. 계산해봐봐. 점근선 어떻게 구하는지. 야 머리로 돼? 나도 머리로 잘 안 되는데. 손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응? 나왔어?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봐도 간단해 여러분. 응? 점근선이 왜 생겼다고? 다시 돌아와봐. 이 4분원으로 와봐봐. 왜 생겼어?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자리에 얼마가 못 들어온다고? 2분의 파이가 못 들어온다고요. 이 자리에. 저 네모 박스 자리에. 그지 않아? 얘도 똑같아. 여기에 누가 못 들어오겠어. 이만큼에 90도가 못 들어오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못 들어와. 이 자리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되냐면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될 때 점근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맞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이제. 응? 무슨 말이야? 7x 빼기 5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다 라고 한 다음에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그게 점근선이 된다고. x는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정리해봅시다. 자, 7x는 통분되지? 10분의, 여기는 10분의 5파이고 여기는 10분의 6파이니까 11파이, 그치? 더하기 n파이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 양변을 이제 7로 나눠. 그치?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70분의, 너무 지저분한가? 70분의 11파이 더하기 7분의 n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맞아 여러분? 당연히 누가 저 주기냐? 7분의 파이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를 n번 더할 때마다 점근선, 뭐 그런 말인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죠? 자, 바로 넘어갈게. 4번 주기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5번째 대칭성. 사인 코사인에도 설명했었죠 여러분. 사인 코사인은 선대칭도 존재하고 점대칭도 존재한다 이랬잖아 쌤이. 기억나?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도 있어 이랬잖아. 그죠? 탄젠트도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그죠? 우함수 기함수 중에 무슨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돼? 기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 대칭. 무슨 함수다 그러니까? 기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기함수다. 괜찮지? 되죠? 오케이? 근데 쌤이 사인 코사인에서도 이야기했듯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돼 있는 건 아니다 이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도 혹시라도 선대칭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점대칭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여러분. 선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림을 보면 돼. 있어 없어? 없죠? 선대칭. 선대칭은 없잖아. 맞지? 선대칭은 없어. 되지? 근데 왜 작성을 했냐면 쌤이 사인 코사인은 선대칭 함수, 선대칭성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근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선대칭성을 물어보고 싶으면 무슨 함수를 꼭 같이 준다고? 상수함수를 같이 준다 그랬잖아. 사인 코사인에서. 상수함수가 무슨 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상수함수 자체가 이 함수 자체가 선대칭을 갖는 함수잖아요.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하고 싶은 거냐면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근데 상수함수가 같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러면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없는데 선대칭이? 맞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탄젠트 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주기성 말고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이가 주기야 이렇게. 이해되지? 나 말하고 싶은 거 이해되지?
사인, 코사인 함수는 상수함수가 쥐어지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돼. 선대칭도, 주기도 다 고려를 해야 돼. 근데 탄젠트 함수는 상수함수가 주어지면 그냥 주기성만 고려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오케이? 점대칭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니까, 그지? 이렇게 점대칭도 파악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돼 있냐? 아까 원점에 대해 대칭돼 있었으니까 뭐 이런 점에 대해 대칭돼 있으니까, 그죠? 주기가 파이니까 당연히 이 파이 컴마 0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 있겠어? 점대칭 돼 있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뭘 놓치냐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칭돼 있어. 이런 점이라 하면 점근선과 x축과의 교점.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려봐봐. 점대칭 돼 있는 거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지, 그지? 되죠?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돼 있냐?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n파이 컴마 0 이렇게.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 있다. 그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점대칭성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무슨 함수를 같이 준다고? 1차 함수를 같이 준다 이랬잖아. 그치? 1차 함수. 직선을 같이 줄 거야 이랬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지나게끔. 요렇게. 괜찮지? 돼? 아, 그럼 이 교점 있죠? 교점. 너랑 그지? 높이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 밑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직선을 같이 줄 거다. 그랬던 거지. 괜찮지? 넘어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쌤이 그 확대 및 축소랑 평행 이동은 저번 시간에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지? A 사인 이런 거 해줬잖아요, 여러분. A 안 해줬어? A 사인 bx 더하기 c 이런 거 해줬잖아요. 얘네들이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고 얘가 주기에 영향을 주고 했지? 알려줘. 했지? 했잖아. 안 했어? 했지? 근데 왜 말 안 해줘? 했잖아. 했잖아. 그지? 했지? 선생님 그런 얘기도 해줬지. 응? y는 사인 이 그래프에 그리는 이 개형, 그리는 방법 이런 것도 쌤이 한번 설명해줬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사인 4x를 그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알겠지? 기억나지? 뭐 이런 말도 해줬죠, 여러분.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그냥 한 파동 위에서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사인인지 코사인인지가 정해진다. 이렇게. 맞지,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곡선이면 그냥 사인. 여기서 시작하는 곡선이면 코사인. 여기서 시작하는 곡선이면 마이너스 사인. 여기서 시작하는 곡선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그죠? 거기서부터 그냥 그래프를 그려내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냥 한 파동 위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랬잖아. 맞지, 그지? 되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조금 까다로웠을 법한 것들만 같이 좀 봅시다. 자, 보자. 어려운 것들이 이 첫 페이지에 있었을까, 여러분? 없죠? 있으면 말해. 훅 넘어갈 거야. 49번으로 갈 거예요. 49번. 알겠지? 49번 봅시다. 폐구간이야, 폐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이 폐구간에서 함수를 정의해놨대요. fx는 k sin x 이렇게. f는 k sin x. gx는 cosine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려봤대. 그랬더니 얘네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교점을 하나는 라지 A, 하나는 라지 B 이렇게 정의하겠대요. 알겠지? 되죠? 오케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좀 더 디테일하게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방정식을 세우면 되냐면 얘랑 똑같다 그렇게 세우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 교점의 x 좌표를 찾고 싶어. A와 B의 x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러면 fx랑 gx가 어떻다? 똑같다. 이 방정식을 해결하면 교점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응?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모종의 관계가 있거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봐봐, 그냥 쓰면 돼. k sin x와 똑같다. 누가? 코사인 x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합시다. 교점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각각 이 교점의 무슨 좌표가 된다는 거야? x좌표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래? 괜찮지? 근데 얘는 식을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면 코사인으로 나누고 k로 나눠서 탄젠트 x가 k분의 1이구나. k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 말이잖아. 이해돼? 근데 봐봐 여러분. 탄젠트 함수랑 이거 무슨 함수야? 평면상에 표현해보면 y는 k분의 1이니까 상수함수지. 탄젠트랑 상수함수 무슨 성밖에는 써먹을 게 없다고? 주기성밖에는 써먹을 게 없다고.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그냥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있는데 한 놈의 x좌표가 알파면 다른 놈의 x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온다고. 되죠? 오케이? 그 말이래. 그리고 선분의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C인데 그 C가 다시 fx 위에 올라가 있대요. 그림으로 쌤 보여줄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사인을 먼저 그렸게. 사인을. 자, 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지? 코사인도 한번 그려볼게. gx. 잘 그렸는데? 그죠? 여기가 fx. 여기가 이제 gx. 여기가 이제 k사인. 여기는 그냥 코사인. 이렇게. 여기 그냥 코사인이니까 최대값 1. 여기 k 코사인인데 최대값이 1보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대충 짐작하기로 k가 1보다는 큰 값이겠다. 이렇게. 괜찮지? 네? 해서 요 만나는 교점. 너가 하나가 a고 라지 a겠지. 그지? 여기 이제 하나가 라지 b.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괜찮아? 돼? 쌤이 방금 이야기한 건 이런 거야. 이 a의 x좌표를 알파로 잡으면 이 b의 x좌표는 뭐가 된다는 거야?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당연히 여기가 파이겠지. 여기가 파이. 맞죠? 그죠? 되지. 그런 상황이래. 그래 놓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A서부터 B까지를 쭉 이어. 이렇게 쭉 이어. 그리고 이 직선의 연장선 위에 fx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점 C라고 하는데 그 점 C가 하필이면 점 A서부터 점 B까지가 3대1 외분점으로 존재한대. 이해돼? 괜찮지?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고.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의 비율을 이야기하자면 몇 대면? 2대1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쌤이 A부터 B까지 X좌표의 차이가 X증분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대1이라고. 요만큼이 파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거 이해돼? 직선만 그려줄게. 직선만. 여기 점 A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돼? 점 B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대1이니까 절반만큼 더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제 점 C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지. 괜찮지? 돼? 근데 쌤 주장은 이제 이런 거지. A에서부터 B까지 이 간격이 얼마니까? 파이니까 요 간격은 2분의 파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죠? 그지? 요 간격이 2분의 파이다 이 말이지. 됐어? 괜찮지? 그럼 이 점 C의 x좌표 있지? 여기. 그지? 뭐라고 부르면 돼?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 x좌표를. 괜찮지? 해서 x좌표가 동일하고 gx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을 d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요 삼각형 BCD야? 이 BCD의 면적을 좀 계산해 주세요. 이거네. 되지? 근데 선생님이 벌써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미 구해놓은 것 같아. 그지 않아? 얼마? 이만큼의 길이 2분의 파이. 그럼 요 길이만 이제 구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네. 괜찮지? 되죠? 됐어. 봐봐요 여러분. 쌤이 이 그림에서도 보여줬는데 여기 x좌표가 알파잖아. 여기 x좌표가 파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 알파랑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사실은.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랑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 점대칭 돼 있는 거야 점대칭.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래. 여기서도 보여줘? 너랑
너랑 길이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무슨 관계야? 합동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누구랑도 합동이냐면 여기랑도 합동이야. 여기랑도. 이해돼? 괜찮지? 이 길이가 이렇게 쭉 따라오면 요 길이랑 얘랑 똑같고 그거 설명해 주면 안 되는구나. 여기가 2대 1이니까. 맞죠? 괜찮지?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요 높이를 이 길이를 2배한 게 이 길이와 어떻겠어? 똑같겠죠. 얘가 그대로 따라오면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지? 괜찮아? 오케이? 됐어? 표현해 봅시다. 제 말은 이거야. 점 B의 Y좌표랑 점 C의 Y좌표의 관계를 찾아냈다는 거지. 이놈의 Y좌표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놈의 Y좌표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괜찮지? 돼? 그러면 쌤이 점 C의 Y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게. 점 C의 Y좌표를 구할 거면 X좌표를 대입해야 되잖아. fx랑 gx 중에 누구에 대입하면 되겠니? fx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f에다가 2분의 얼마 파이? 3파이 플러스 알파를 대입해. 그놈은 2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누구의 y좌표를? 점 B의 y좌표를. 맞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점 B의 y좌표는 x값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파이 플러스 알파를 대입을 하면 돼요. 맞지? 그치? 네? 근데 그걸 F에 대입할지 G에 대입할지를 고민해보면 되잖아. 맞아? 어디에다가 대입하는 게 관계식을 표현하기 좋겠어. 여기 F에 대입했으니까 똑같이 F에 대입하는 게 낫겠지. 나 말하는 거 이래? 아니 뭐 이해하고 말고가 있어. 그냥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인데 여기다 넣는 게 낫다 이거지. K를 약분하려면. 이해되지? 그치?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F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되죠? 오케이? 되고 있어? 여기가 이제 K 이제 약분이 된다 이거지. 되죠? 오케이? 집어넣을게. 저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죠? 그러면 K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는 2 곱하기 그지? K 곱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오케이? 계산해볼게. 얘는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뀌네. 그럼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 그지? 얘는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네. 그럼 마이너스 2K 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K 날아가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여러분? 그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 알파가 뭐였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였어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맞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거든? 저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따라서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찾은 거야. 괜찮지? 되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면 쌤이 코사인이랑 사인도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얘가 2분의 1이니까 응?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죠?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 루트 5분의 2 이렇게 그치? 사인 알파는 얼마냐? 루트 5분의 1 이렇게. 이거 양수라는 보장은요? 보장이 있지. 내가 여기에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1, 4분면의 각이거든. 0과 2분의 파이 사이거든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되죠? 다 구해놓은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알파도 구하고 쌤이 사인 알파도 이렇게 다 구해놨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여기 높이, 요만큼 높이만 구하면 괜찮지? 높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각각의 절대값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함수의 절대값만. 그러니까 G에다가 이거 넣어보고 F에다가 이거 넣은 다음에 절대값만 채택해 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자, 계산해보자. G에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넣어. 그러면 코사인에다가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지. 여기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그러면 사인 알파 되는 거 보여? 사인 알파. 맞죠 여러분? 그럼 루트 5분의 1이야? 루트 5분의 1. 괜찮지? 됐어? 그 다음에 뭐 계산할 거야? F에다가 집어넣은 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F에다가. 근데 F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어딨냐? 여기야 여기. F에다가 집어넣은 거. 얘잖아? 걔가 곧 너거든. 걔가 얘죠.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여러분? 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오네.
되지? 근데 절대값만 가져올 거니까 루트 5분의 4라고 하면 돼. 여기 루트 5분의 4 이만큼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죠? 더하면 루트 5분의 5 그러니까 그냥 루트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여러분? 그죠? 되죠? 넘어가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0번도 좀 보고 가자 여러분. 50번도 알겠지? 50번도 해놓고 갑시다. 삼각형 면적은 쌤이 다 구해준 거야. 높이도 알고 밑변도 알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자. 50번 봅시다. 이렇게 그지? 자, 탄젠트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대. fx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어? 탄젠트 a분의 파이 x 이렇게 주어져 있네. 주기가 달라져 있겠네. 맞죠? 그쵸? 오케이? 주기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a 이렇게 하면 되나? 맞지 그지? 네? 그래서 주기가 a인 탄젠트 함수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쌤이 똑같이 그려볼게. 쌤이 두 주기를 그려놨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정의역을 읽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5주기를 그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겠죠. 그림도 그릴 거야 아마. 맞지 그치? 되죠?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원점인 거야. 이렇게 있는 거지 현재. 되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세 점 여기 위에 세 점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여기가 이거 O야 O. 그리고 A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괜찮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3, 4분면에 있는 점을 A, 너를 O, 너를 B 이렇게 돼 있네. 괜찮지? 근데 말했듯이 여러분 탄젠트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 있잖아. 근데 하필이면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점대칭성을 이용하라는 거겠지. 그 말은 점 B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킨 게 A에 해당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괜찮지? 되죠? 점대칭을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놨대요. 걔가 이제 점 C랑 만난다 이거지. 이 fx랑 또 만나는 점을. 돼? 근데 탄젠트 함수랑 지금처럼 상수함수가 주어지면 선대칭성은 못 쓰니까 무슨 성밖에는? 주기성밖에 못 써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곧 얼마가 되는 거야? 주기인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괜찮지? 그래놓고 이제 얘네들을 다 연결을 했더니 아쉬운데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맞죠? 그죠?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로 같다는 거야? A로 똑같아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 대칭돼 있으니까 반으로 똑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A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근데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 역시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정삼각형이겠죠 여러분. 여기도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 6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점 B의 X좌표랑 Y좌표를 이미 다 아는 거죠. 그지? 90도 맞은편이 2분의 A니까 30도 맞은편은 즉 X좌표는 4분의 A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1대 루트 3대 2니까 4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죠? 그쵸? 네? 근데 점 B라는 게 fx 곡선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f에다가 4분의 얼마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4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쵸? 네? f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4분의 a를 집어넣어. 계산돼? 4분의 a 집어넣으면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그지? 네? 따라서 1과 4분의 루트 3a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네. 되죠? 오케이? 자, A 값 나왔네. 얼마야? 루트 3분의 4 이 말이네. 괜찮지? 그때 이 정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그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 되죠? 우리 여기다 쏙 집어넣어. 괜찮지? 되죠? 넘어가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자, 51번 하고 가자. 51번. 51번 조금 어려운데? 쉬웠나?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관점에 따라. 봐보자. 2,
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이야. 코사인 3코사인 x가 k다. 3코사인 x가 k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러분. 맞아? 그래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이랬냐면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실근 3개. 그리고 그중 최대값을 실근이 3개 있잖아. 그 3개 중에 가장 큰 거. 그거를 알파라고 부르지. 이렇게. K 값도 구하고 알파 값도 구해달래요. 알겠지? 되죠? 해봅시다. 자, 뭐 해야겠어? 하나는 사인 제곱,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2차식, 하나는 1차식. 뭐 해야겠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갈아 껴야겠지. 맞죠? 갈아 껴볼게, 쌤이. 빠르게. 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 x.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3코사인 x. 플러스 2가 k다.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 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응? 근데 지금 봐봐,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게 코사인이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이렇게 나오니까 방향성은 바로 보이지. 뭐 해야겠어? 코사인 x만큼을 치환해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고. 코사인 x만큼을 새로운 문자 t라고 하자. 이렇게 해놓자고.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데 치환할 때는 항상 무엇에 주의하라 그랬어? 범위. 이 새로운 문자의 범위에 주의해 이랬잖아. 응?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t의 범위는 안 나와 있잖아. 그걸 우리가 써줘야 돼. t는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까먹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되죠? 오케이?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고 t의 범위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주어진 부등식이 방정식이구나. 이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즉 마이너스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얼마다? k다. 요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로 바뀌잖아.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여전히 3개일까? 는 아니죠. 맞지, 그치? 되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있어야 되며 이 실근과 문제가 요구하는 실근이 또 다르겠지. 이해돼?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죠? 생각해봐. 여기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있잖아. 여기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럼 여기는 실근 3개는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인데. 여기 실근이 아예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잖아요. 여기 실근이 없으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x의 실근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뭐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돼? 되지? 그럼 여기 실근이 만약에 하나 있어. 실근의 개수를 찾을 건데 만약에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돼? t제로라고 하자. 이렇게. t제로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얘한테 대응되는 x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쌤이 보여줄게. 응? t가 t제로밖에 안 나왔으면 코사인 x가 사실은 t였잖아요. 얘가 t제로일 때의 실근 x의 개수를 또 다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t제로는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x랑 t제로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t제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t제로를 이렇게 그어 놓으면 y는 t제로를 이렇게 그어. 괜찮지? 그러면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지금처럼 자르면 2개, 접하면 몇 개? 1개. 그렇게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많아봐야 2개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 이해돼?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다시 말해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돼. 이렇게. 이해돼? t 값이 2개 나오고 그 t 값에 대응돼 있는 실근 x가 총 합쳐서 3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게, 쌤이. 응? 요거 t에 관한 2차 함수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y는 k랑 몇 번 만나도록? 2번 만나도록 조율을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끼리 ft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알겠지? 되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그지?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t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 맞아? 그지? 더하기 얼마야? 8분의 9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만 16에다가 9 더하면 얼마야? 8분의 25야?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겠어? 여기가 지금 t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겠지. 이렇게. 괜찮아? 근데 쌤이 늘 말하듯 이걸 실수 전체에서 다 그리면 안 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가깝냐? 마이너스 1이 가깝고 1이 좀 멀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자를 때 왼쪽을 좀 더 많이 자르고 오른쪽을 좀 여유롭게 이렇게 남겨놔야겠지. 응?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오른쪽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이해돼? 좀 옹졸하지만 여기 t값이 얼마야? 1이지. 여기 t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괜찮아? 돼?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 y는 k를 이런 데다가 넣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최소 몇 번은 만나야 되니까. 2번은 만나야 되니까요. 이해돼? 괜찮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그려야 되냐면 얘보다는 위에 이 최대값보다는 밑에다가 그려줘야 된다고. 괜찮아? 그랬을 때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하나는 t1 하나는 t2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t값이 하나는 t1 하나는 t2니까 그지? 다시 이제 되돌려 놓으면 다시 치환해보면 코사인 x가 t1과 만나는 실근 x의 개수 t2와 만나는 실근 x의 개수 합쳐서 실근 x가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 3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다시 코사인 함수로 와가지고 상수함수 y는 t1 y는 t2 이렇게 긋겠다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교점이 몇 개? 3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거든. 그러면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이 코사인 함수랑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접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한 놈은 한 번 만나고 다른 놈은 2번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말하는 거 이해돼? 되고 있죠? 어?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려줄게 아예. 한 놈은 여기 이렇게 접해야 된다고. 응? 교점이 하나. 무슨 말하는 거 이해되지? 한 놈은 여기 이렇게 자르고 있어야 된다고. 교점이 2개 이렇게. 이해돼? 괜찮지?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t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x 좌표 중에 한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하필이면 이렇게. 응? 교점의 t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해야 돼. 그 말이라고. 이해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t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이때 k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f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 말이라고. 되죠? 얼마야? 3이야? 3. k값은 구했어. 되죠? 괜찮지? 자, k는 계산했어. 그래서 하나는 t가 마이너스 1. 하나는 t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되죠? 해서 실근이 이렇게 3개 나온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고. 이 실근 중 가장 큰 값. 여기네.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실근 중에 최대값. 돼? 그러면 얼마라는 거야?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코사인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그때의 알파 값을 구해주세요. 그거지. 3분의 얼마랑 4파이. 3분의 얼마? 3분의 4파이 아닌데?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겠지.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둘 중에 큰 거니까 얘가 3분의 4파이. 이해돼? 그치? 따라서 알파는 얼마? 3분의 4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알파도 구했고 k값도 구한 거네. 괜찮지? 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52번, 53번 거기가 이제 절대값 함수 등장하는 거잖아. 쌤이 근데 절대값 함수 푸는 방법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절대값 함수랑 어떤 애가 같이 등장하냐면 일반적으로 상수함수 있지. 상수함수. 직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상수함수에 위치관계를 논해야 하는 상황. 위치관계라는 게 뭐 몇 번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절대값 함수랑 상수함수의 위치관계. 알겠지?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발문이 주어져 있기를 y는 절대값 fx 이놈과 상수함수 y는 k의 그지? 얘가 상수함수 쟤는 절대값 함수. 그죠? 뭐 교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얼마인가요? 아니면 실제 교점이 얼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랑 이 발문이랑 똑같다고 여기는 함수들 간의 위치관계를 묻는 발문이고
이 발문이랑 똑같다 그랬어.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절대값 fx는 k입니다. 해놓고 이 실근의 개수 이렇게. 이처럼 주어져 있든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으로 주어져 있든 똑같은 거라고. 동치라고. 알겠지? 되죠?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었잖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칩시다. 여기가 x축이고 fx가 3차함수라고 하자 그냥.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극대값은 3. 극소값은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절대값 함수를 그려 이랬잖아. 응? 절대값 함수의 개형을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쫙쫙쫙 긋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하나 완성을 해. 이렇게 3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튀기든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y는 k를 착착착 긋는 거야. 몇 번 만났는지 파악해 보는 거지. 3보다 커? 그러면 2번. 3이랑 똑같아? 그러면 3번. 그지? 3과 1 사이에다가 상수함수를 놨어? 그러면 몇 번이야? 4번. 맞죠? 1과 같아, k가. 그러면 뭐 5번. 0과 1 사이야? 그러면 몇 번? 6번. 뭐 이렇게. 응? 0이랑 같아, k가. 그러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엄밀하게 안 썼구나.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 k가 0보다 작으면 얘랑 어차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뭐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거든. 되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개형을 그냥 다 그리는 것도 괜찮다 그랬잖아. 돼? 근데 절대값 함수를 그린다는 건 뒤집어 까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가 쉬운 상황에서는 그냥 얘를 그리면 된다고. 근데 절대값 함수를 매번 그리기 쉽지는 않잖아. 응? 그래서 다른 방법도 쌤이 제시를 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방정식을 만들어. 방정식을 작성해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작성하라는 거야. 이런 식을. 이렇게. 이렇게 작성되어서 줄 수도 있고 발문이 이 위와 같이 주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와 같이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방정식으로. 방정식으로 주어졌으면 뭐 별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이해되죠? 방정식을 왜 작성하라는 거냐면 방정식을 작성하면 식을 뭐 할 수 있다고? 식을 조작할 수 있어. 그 말이잖아. 응? 즉 절대값 fx랑 k랑 똑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야. fx랑 누구랑 똑같거나 그냥 k랑 똑같거나. 맞지? fx랑 누구랑 똑같거나 마이너스 k랑 똑같거나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는 건 이 위에서 나오는 실근과 아래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를 총 합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개수의 총합을. 이해돼?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만 딱 그리면 돼? fx만 하나 딱 그려놓고. 맞죠? 그 대신 상수함수를 하나가 아니라 몇 개 그려야 돼? k랑 마이너스 k 두 개 그리면 된다고.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를 추가해서 그리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쟤랑 똑같은데 fx가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절대값은 씌우지 말고 상수함수만 두 개 그리면 돼. 근데 이 두 상수함수의 관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 하나는 k, 하나는 마이너스 k. 그러면 x축으로부터 등간격만큼 벌어지고 있는 거겠지. k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k는 여기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되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세면 된다고요. k가 0과 1 사이면. 아까 k가 0과 1 사이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6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걔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쌤 다음 시간에 53번부터 해서 풀어줄게요, 여러분. 53번부터 해서 61번까지 푸시고 61번 풀고 연습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